오늘 진도 나갈 파트는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인데 이것도 약간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긴 해요. 그래서 하는 법을 따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프를 배웠을 때 문제를 푸는 기본 유형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랑 걔들이 같이 나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단순한 걸로 돌아갈게요. 자, 지수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법을 따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 보고 설명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문제 풀려고 나온 거거든. 자, EKM 1번부터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132쪽을 펴보세요. 자, EKM 1번. 되게 단순해, 처음은. 여러분, 1번부터 볼게요. 그냥 이거는 대놓고 주는 건데, 자,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9분의 1이다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일단 이런 기본형을 줘요. 자, 기본적인 애는 어떻게 된 거냐? 얘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수 함수가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a의 x1 제곱이랑 a의 x2 제곱이 같게 나왔어. 그러면은 y 값이 같게 나왔지. 그럼 어떻게 된다? x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수 함수에서는. 그죠? 왜? 1대1 함수니까. 같은 y가 나왔다는 건 같은 x를 집어넣는 경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3차 함수가 되면 하나의 y 값에 대응되는 x 값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런 걸 하면, 그러니까 가능성을 3가지를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된 감소든 간에 1대1이기 때문에 하나의 y 값에 나오는 x 값이 몇 개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얘를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근간한 거죠? 지수함수의 1대1 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같은 y값이 나오려면 같은 x값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밑을 같게 만들면 진수가 같아야 된다를 쓰는 겁니다. 쉽죠, 이거는? 자, 2번 볼게요. 비슷해요. 3분의 4에 x제곱을 했더니만 이게 4분의 3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이랑 같다고 하는데 이게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죠? 이걸 3분의 4에 2x 더하기 3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y값이 같게 나오려면 집어넣은 x값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x제곱이 2x 더하기 3이랑 같아야 한다.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3번 보시면 요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느낌상? 치환하는 거거든요. 그쵸? 잘 봐요. 이게 중요해. 별표 하나 쳐주세요. 2의 2x 플러스 1제곱에다가 빼기 17배의 2의 x제곱을 하고 더하기 8은 0이다가 있어. 자, 요 문제는 푸는 법을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치환을 합니다. 누구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치환을 할 때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치환을 하면 뭘 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비슷한 거 했잖아. 지난번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그 산술기하 써서 치환할 때 뭘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자, 얘가 양수의 거듭제곱, 지수함수잖아.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어떤 애죠? 계속 이렇게 양수를 여러 번 곱한 거라서 범위가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할 때 항상 범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 t입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2배의 얘가 2배의 2의 2x제곱이니까 정리하면 2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2t제곱 빼기 17t 더하기 8이 0이다가 돼요. 그럼 t가 얼마가 되죠?
얼마가 돼? 이렇게 해서 t가 2분의 1이거나 8입니다. 그러면 내가 t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x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거를 이제 돌려서 2의 x제곱이 2분의 1이다. 또는 2의 x제곱이 8이다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가 2의 세제곱인 걸 이용해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t가 플러스 거지. t가 음수인 건 버려야 돼. 근데 t가 플러스인 거 얘기한 거지 x가 플러스이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됐죠? 그래서 얘만 좀 조심하면 돼. 요거는 쉽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은 쉽게 하시면 되고 괄호 3번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79번. 둘 다 할 생각은 없고 2번 해봅시다. 279번에 2번 보시면 9의 x제곱이 뭐랑 같다? 3의 3의 x제곱 빼기 1이랑 같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3의 2x겠죠? 맞나요? 네. 고개 들어라. 자지 말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이다가 돼. 얘가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죠? 근데 여기서 두근의 가죠. 그래서 두근의 합이 얼마다?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까지는 압니다. 물론 억지로 근의 공식 쓰면 두근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일단 얘는 이렇게 근각에서 관계 써서 풀라고 낸 것 같아요. 왜? 구하라고 하는 애가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뭘로 나눈 거다? 4의 알파 베타 제곱으로 나눈 거래. 근데 이거 다시 쓰면 2의 2알파 베타지.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니까 지수 빼기 하면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서 실제로 이 문제는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서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거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의 제곱 더하기 4에서 8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의 8제곱이 정답이 뭐 되니까 256이겠죠. 뭐 이딴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면 되고 저딴 식으로 2차 방정식이랑 엮어서 나오면 항상 쓰는 짓거리가 뭐다? 근각의 수열하게 쓰는 겁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뽑아내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단순한 문제, 치환하는 문제, 2차 방정식이랑 엮은 문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딱 요 기본에다가 요거는 맨날 나오는 짓이잖아요. 그 유리함수 할 때도 이 짓거리 했고 무리함수 할 때도 이 짓거리 하고 막 하잖아. 맞아 아니야? 지수로 곱할 때 맨날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이랑 엮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근각에서 관계 쓰란 얘기예요. 힌트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 이렇게 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을 구하지 않고 해결하는 지수 방정식. 요거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방금 한 것처럼 그 알파 베타를 정확하게 막 못 구해도 그 관계식 뽑아서 풀란 얘기인데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자,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3제곱 더하기 8은 0이다. 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는 조금만 머리 굴리면 되는 거라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치환해서 푸는데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 베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x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풀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첫 번째 할 일 치환이겠죠. 어떻게 치환을 한다? T제곱.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다. 자, 그때 중요한 게 뭐다? 뒤에 꼭 범위를 쓰라고. 뭐라고? t는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제 치환한 걸 반영을 합시다. t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더하기를 곱하기로 쪼개면 그럼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빼기 8t 더하기 8은 0이다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풀어서 t의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가 분명히 잘 봐봐. 이거 생각보다 논리적인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 자, 여기서 판별식 d가 어떻게 되죠? 자, 판별식 4분의 d를 해보시면 4의 제곱 빼기 8에서 8이 나와서 양수예요. 그러니까 두근을 가져 안 가져? 가져요. 두근을 가져요. 그리고 자 t1 더하기 t2 두근의 합이 얼마죠? 8로 양수고 t1 곱하기 t2 두근의 곱이 8로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뭘 가진다? 양수인 두 시근을 가진다를 얻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이제 서술형일 때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뭘 얻느냐? t1이 양수고 t2도 양수다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왜? 얘가 분명히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t가 0보다 크댔죠. 여기서 만약 양근 하나, 은근 하나 나오면 이 은근은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양근이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이게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이거를 알파 베타로 쓰면 이미 망한 거야. 이걸 알파 베타로 써서 더하기가 8이다라고 쓰면 틀려. 여러분, t1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뭡니까? t1이 2의 알파 제곱인 거죠? x자리 알파 베타를 넣는 거라고, 중요한 게. 그래서 t1이 2의 알파 제곱이고 t2를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둘을 더할 때 나올까 곱할 때 나올까? 곱해야 나오죠. 무슨 말이냐? t1 곱하기 t2를 해야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돼서 지수 법칙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온다고요. 요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애들이 가끔 실수를 t1 더하기 t2를 알파 더하기 베타로 착각을 하더라고. 아닙니다. 이 알파 베타는 뭐에 관한 얘기라고? x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2의 알파 제곱을 t1, 2의 베타 제곱을 t2라고 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에 따라 이 둘을 곱한 t1 곱하기 t2를 구해야 여러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t1 곱하기 t2가 8인데 그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3이다. 얘가 2의 세제곱이잖아. 요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요런 조금의 페이크만 잘 피해 가시면 됩니다. 함정만. 요게 지금 두 번째 익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2번도 한번 해볼게요.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1번보다는 예제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해. 1번은 너무 쉬우니까. 자, 2번 같은 식으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k는 0이다가 돼요. 근데 얘가 두근을 가진대. 그럼 두근을 가지면 이 방정식은 t가 0보다 큰 거니까 양근 두 개를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양근을 t1, t2라고 하면 t1 근과 계수와 관계에 따라 t1 더하기 t2가 24고 t1 곱하기 t2가 k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두근의 합이 7이래. 그럼 아까 저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알파 제곱이 t1, 2의 베타 제곱이 t2인 상황에서 t1 곱하기 t2를 하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지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돼서 얼마가 나온다? 2의 7제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까 얼마랬어? k라고 했잖아. 그래서 k가 얼마다? 2의 7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 치환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의 곱이 필요한 거예요. 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곱이 필요해요.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익힘 2번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거 토대로 282번 한번 풀어봐.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봐도 되겠다. 282번인데 두근의 비가 1대2로 주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거 앞서서 유리부리 함수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쓰라고 했죠? 두 실근의 비가 1대2라는 건 알파와 2알파를 두근으로 가진다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알파 또는 2알파가 근이에요. 요거 기반으로 주어진 식을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t제곱 빼기 3kt 더하기 3k 플러스 15는 0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겁니다. 그치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하나씩 풀 수 있지.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이제 근각 계수한 게 쓰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맞지?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을 한 게 3k 플러스 15가 되고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2알파 제곱을 한 게 3k가 되겠지. 그래서 연립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려? 네. 연립 어떻게 할까? 응? 아니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연립 어떻게 할까? 고민해봐. 다른 애들은 됐대잖아. 먼저 고민해봐. 내가 바로 알려주면 너무 대놓고 알려주는 거잖아. 이거야 또 치환해야지 뭐. 얘를 봐봐. 얘를 S라고 둬봐. S라고 치면 똑같아. S는 0보다 커야겠지? 그 상황에서 얘는 뭘 의미해? S의 몇 제곱? 세제곱이 3K 플러스 15야. 이건 뭐야? S 더하기 S 제곱이 3K지. 그럼 이거 연립하면 S 세제곱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5는 0이다. 그래서 K 날리고 S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지. 그래서 이 S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거나 뭐 공통으로 묶을 게 있으면 묶으면 돼.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거 딱 봐도 뭐 쓰라는 거야? 조리체법 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S에 얼마를 넣으면 이게 성립해요? 여러분? 3 넣으면 나오죠. 3 넣으면 27 빼기 9 빼기 3 빼기 15 해서 0 되잖아. 그래서 얘를 자 이게 수산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이때 써먹는다고. 이제 써먹기 시작해. 수원 수투 할 때. 그래서 3으로 조리체법을 쓰면 이렇게 돼서 S 빼기 3에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는 0이다가 되는데 얘가 딱 봐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허근가지죠. 그럼 실근인 S는 뭐밖에 없어? 양근이자 실근인 S는 3밖에 없죠. 그래서 S가 3이니까 알파가 1인 거죠. 그죠? 알파가 1이니까 얘가 3, 9 더하면서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지수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 함수의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그렇잖아. 막상 우리가 다항함수 교점 찾을 때 연립해서 다항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것처럼 지수함수끼리의 교점을 구할 때 쓰는데요. 지금 여러분 배운 걸 잘 보세요. 배운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요 막상 연립하는 꼴은요 밑이 3일 대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밑이 같아야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연립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연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무슨 얘기냐? 지수함수랑도 연립이 웬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되느냐? 지금 배운 것처럼 3x랑 막 9x 제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밑이 3인 것끼리랑 또는 밑이 3분의 1이 됐거나 또는 밑이 3의 제곱이거나 이런 식으로 근간이 되는 애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밑의 숫자가 통일되는 애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문제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아까 했던 걔랑 비슷한 건데 여기 이렇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 편에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서 요 AB를 만들었어. AB의 길이가 2가 되게 하는 점 A의 y좌표를 구하래.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식을 세우면 보통 x좌표를 미지수로 두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얘를 알파 콤마 2의 알파 제곱이라고 잡으면 얘가 알파 콤마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럼 식은 어떻게 돌아가요? 2의 알파 제곱 빼기 15배의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2다.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이걸 풀라고 된 거라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까 봤듯이 2의 알파 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2차 방정식 만들어 푸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놈이 2의 알파 제곱이고 한 놈이 2분의 1의 알파 제곱인 거잖아. 맞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가 2고 2분의 1 아니면 둘 다 2거나 뭐 아니면 하나가 4거나 이런 식으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얘를 거듭제곱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꼴들은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요. 반대로 이거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야. 잘 자요 아주. 저기 자면 숙제가 되나? 당연히 안 될 텐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따가 과제관리 시간에 질문 많이 해야겠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2의 알파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범위 꼭 쓰세요. 알겠지? 얘가 어떻게 돼요? t 빼기 t분의 15가 2다.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5가 0이다. 인수분해가 되면 2차 방정식 나오는 거잖아. t 빼기 5 t 더하기 3이 0이다. 근데 음수인근을 못 쓰니까 양수인근만 써서 t가 얼마다? t가 5다. 그래서 알파도 구할 수 있고요. 알파야 뭐 알파는 로그 2 오겠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t잖아. 2의 알파 제곱이잖아. 2의 알파 제곱은 5. 이렇게 정답이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한정 반영, 그러니까 연립이 가능하다? 같은 근간의 밑을 쓰는 지수를 쓸 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끼리 연립이 가끔 됩니다. 어떨 때? 밑이 같을 때 또는 밑이 그 숫자의 역수거나 제곱이거나 할 때 가능하다고요. 이 정도 연립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경우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경우 빼고는 무조건 점을 때려 넣는 식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운 좋게 이런 거야. 이 교점이 1,2다는 걸 어떻게 밝히는 거냐? 예를 들어 y는 fx라는 지수 함수랑 그러니까 y는 뭐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5 곱하기 3에 막 이런 애가 있어. 막 이런 걸 하는데 운이 좋게 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봐봐. 이런 애가 있다고 쳐. 여러분 15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y는 5의 x제곱의 교점을 이 둘이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연립을 못해 원래는. 근데 이제 운이 좋게 어떻게 된다고? 지금 얘는 내가 억지로 만든 거라 얘는 어떻게 보면 연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되겠다. 넘기면 되니까. 얘는 원래 내가 되게 만든 거야. 근데 저번에 봤듯이 봐봐. y는 로그 2의 x, 로그 3의 x 더하기 1이 있고 y는 로그 2의 x가 있다고 쳐봐. 됐어요? 얘들이 연립을 원래 못해. 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로그든 지수든 이렇게 밑이 다르면 연립을 못한다고. 근데 이걸 내가 x에 2를 넣어봤어. 그랬더니 여기도 x에 2 넣으면 y가 1 나오고 여기도 x에 2를 넣었더니 y가 1이 나와. 그러면 2,1이 교점이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때려 넣어서 우연히 동시에 지나가는 점을 찾으면 그게 교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다른 방식으로 해를 구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밑이 같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이미 명확하니까 접근법을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같으면 이렇게 연립해서 풀 생각을, 그러니까 식으로 덤벼서 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밑이 다르면 점대를 넣어서 맞출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문제 하면 뭐가 끝난다? 지수 방정식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1번, 2번에서 설명을 했고 실제로 그걸 어떤 식으로 쓴다, 언제 쓴다 3번과 같은 함수로 주어진 문제를 풀 때 쓴다는 거야. 그 얘기는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네.
수업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딴짓한 놈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 그리고 지수 부등식은 얘도 쉬워요. 똑같은 흐름으로 할 겁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자, 일단 기본은 이거야. 말했듯이 상황을 부등식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체 범위를 정확하게 나눠줘야 돼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자, 증가함수면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오잖아. 근데 큰 거 넣어서 큰 거 나온다라고 기억하기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말이 같은 말이잖아. 큰 거 넣었을 때 결과가 크게 나온다는 말은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자,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A가 반대로 0과 1 사이일 때는 큰 거 넣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요. 감수함수니까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요. 자, 그래서 예제 4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밑을 같게 해야겠지, 그러려면. 그치, 얘들아? 자, 9분의 1에 2의 x제곱 빼기 1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작거나 같다 27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야. 자,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정리하면 3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4x 빼기 2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이것도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x 더하기 3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밑이 어느 범위지? 0과 1 사이야. 그럼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쓰라고. 반대로. 그래서 x는 얼마다? 5 이상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와. 요 얘기입니다. 쉽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기본형인 모양. 자, 바로 2번은 치환하는 걸 냈어요. 자, 봅시다. 4의 x제곱 빼기 10배의 2의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2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래서 2차 부등식 풀어서 1차 부등식 만들어서 1차 부등식을 다시 풀란 얘기예요. 자, 이거 풀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지. 그래서 t제곱 빼기 10t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t의 범위가 이수분해하면 어디와 어디야? 2랑 8 사이겠지.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맞죠? 여러분 맞죠 이거?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니까 자, 밑이 2야. 1보다 크지? 네. 부등호 방향 변화 있다 없다?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y의 부등식을 x의 부등식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 할 때랑 비슷해요. 제곱 나오면 치환하시면 되고요. 제곱 나오면 치환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할 건 이겁니다. 부등호 방향이 밑이 1보다 클 땐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은 2번이랑 똑같은 거라 빨리 풀게요. 보시면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이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똑같이 t가 2와 8 사이인데 이번에는 2분의 1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밑이 2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x 범위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런 거예요. 요게 지수 부등식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말했듯이 방정식 할 때처럼 지금 접근해서 치환하는 까지 설명했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예제 5번은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거 2차로 만들 때, 2차 부등식 만들 때 이렇게 해가 예쁘게 나오는 거 말고
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부등식 풀다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이 5번을 별표를 3개를 쳐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6번은 그냥 설명 안 하고 바로 숙제로 낼 거거든? 그래서 6번까지 숙제로 낼 건데 6번은 그냥 활용이니까 그냥 풀면 돼서 넘어갈 건데 5번이 중요해서 그래요. 자, 5번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4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해달래. 근데 잘 봐봐. 여러분, 모든 실수 x를 집어넣으면 t의 범위가 모든 실수 범위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자, y는 2의 x제곱을 t라고 하면 알다시피 모든 실수 x를 넣었을 때 y 범위,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t제곱 빼기 4t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성립하길 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잘 봐봐.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지. 맞나요? 근데 내가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본다고? 0부터만 본다고. 그래서 요 범위를 봐요. 그러면은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은 그냥 최소값이 누가 0보다 크면 돼요? 2일 때 최소값인 얘가 0보다 크면 끝나겠죠? 이 빨간색 부분이 0보다 크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를 본다? 이게 만일 이런 거야. 내가 0이 이쪽에 있었어, 얘들아. 0이 이쪽에 있으면 0보다 크다가 이쪽이 되지, 맞지? 그러면은 내가 이 2차 함수가 x보다 작은 게 있더라도 아무튼 내가 가진 범위만 넓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뭐 지금은 당연히 위치가 t가 0이다가 여기보다 왼쪽이다 보니까 꼭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만일에 t가 0이다가 이쪽에 있었으면 여기만 보면 되니까 꼭지점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일 때는 원래 꼭지점 보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t의 범위가 0보다 큰 범위만 본다는 걸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운 좋게도 어차피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니까 꼭지점에 해당하는 y값 얼마죠? a 빼기 4.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거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원래 이게 좀 저걸 반영하는 얘기가 나와요. 판별식 쓰면 안 돼. 중요한 얘기가 이거야. 요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판별식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거 봐봐. 너 핸드폰 씨. 가만히 몇 번 놔두기만 했어. 야, 그렇게 할 거면 좀 뒤에서 해. 여기 앞에서 지금 대놓고 보이는 데서 그러면 어떡해. 그것도 뭐 중요한 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t제곱 더하기 6t 맞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3이 0보다 크다야. 자, 이거 판별식 쓰면 안 된다고. 얘가 어떤 애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이 어디 있어요? t가 마이너스 3이다 있다고. 아, 마이너스 3. 그치? 근데 나는 어차피 얘가 전체적으로 뭐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건 t가 0인 여기 이쪽 이 노란색 부분만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요때 함수값이 y값이 0이어도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지? 0보다 크지 그러면? 맞아 아니야? 우리가 극한 배웠잖아. 요 바로 직전 점 찍으면 얘가 0이어도 이 바로 직전 점은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때 y값이 얼마야? a 빼기 3이지. 얘가 0보다 크다야 0 이상이다야 얘들아?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야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a가 3 이상이면 돼요.
요런 겁니다. 요거 좀 조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치환했을 때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해볼까? 291번 한번 해보세요. 자, 291번은 하지 말고 숙제로 하고, 이거 100% 한번 질문 나올 것 같고, 그냥 쉽게 289번 한 번만 해봐. 289번만 해봐. 그리고 마무리하자. 291번은 아마 내가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질문으로 받아줘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추계 범위가 미지수라서 상황을 또 나눠야 되고. 아니, 안 풀릴 거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안 녹화가.